하면 재밌을 겁니다. 하나 둘씩 이제 알아듣게 되면, 원래 첫날 좀 알아듣게 해주면 좋은데 참 이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알아듣는 분들은 좀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만은 반복이 한 3월 달쯤 되면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체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 주체입니다. 제일 먼저 주체. 주체는 제가 두 팀으로 갈아놨죠. 국장 아니면 지자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를 제대로, 국토를 제대로 운영 관리하거나 또는 도시를 제대로 운영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나 국가를 제대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행정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행정계획 수립 중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성하는 거고 하나는 실천한다는 얘기죠. 구성하는 그 이름을 도시군 기본계획 그랬고, 실천하는 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려면 무조건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지만 어떤 거는 별 의미 없이 물어보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별 의미라는 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미 굉장히 크지만,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와야 될 의무가 없는 계획은 공청회라는 걸 가지고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고, 확정되고 나면은 국민들이 바로 제재를 받게 되는 계획들은 공람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 안에 주민에게 구속을 하지 않는 것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얼만큼 된다? 구속하지 않는 구상하는 몇 개쯤 돼요? 많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많다. 근데 구속하는 것들은 정해놔야 되겠죠.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뭐 어떻게 따라갑니까? 행위 자체를, 토지에 대한 공간 활용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6개를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지금 한 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땅 이름을 정해줘.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토지 활용을 위한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얘가 용도 지역 지정되면 토지의 이용이 확정이 됩니다. 개발할지 보존할지가 확정이 돼요. 두 번째, 개발되면 또는 보존하면 어떤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건축물 용도가 확정이 돼요. 건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만큼 크게 넓게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이는 얼만큼까지 가능한지를 제시를 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따라오는 효과는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용도지역. 여러분들 용도지역 땅 사러 갔는데, 우리 보통 땅 사면 뭘 합니까? 땅 먹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죠.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요. 땅을 사러 갔어요. 어떤 땅 사면 돼요? 용도지역 봐야 되겠죠. 단독주택 못 짓는 땅은 2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나머지 전부 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 땅 사면 돼요. 2개 빼고. 그런 것들 시험에 나오거든요. 주택을 중개해서는 안 되는 용도지역은 하고 나옵니다.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개하면 안 되는 용도지역은 하고 탁 나와요. 그럼 2개가 탁 있습니다. 궁금하죠? 계속 나오세요. 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요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딱 확정돼. 그거 끝이에요, 그냥. 끝인데, 행정 주체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시를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면은 조금 더 한번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걸 여러분 씁니다. 안 써도 관계는 없어요.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롯데호텔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동네를 몰라가지고. 4거리입니까? 5거리입니까? 6거리입니까? 몰라요. 모른다. 호텔이다, 호텔. 호텔은 용도지역이 뭘까요? 보통?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호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도 지정했어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할 수 있죠. 뭘 넣을까요? 호텔 넣고 싶어요. 들어갈 수 얼만큼 크게 넣을까요? 있겠죠. 그죠?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추어서 자, 요것만 설명할게요. 그럼 건폐율이란 건축물을 펼칠 수 있는 비율. 펼친다. 어디에다가 펼칠까요? 땅에다가 건물을 펼칠 수 있는 비율.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땅을 하나 샀는데 여기에 건폐율이 50%입니다. 자, 땅이 500평이에요. 500평이면은 건폐율 50%면은 건물을 얼만큼 깔 수 있습니까? 250평. 이게 건폐율이에요. 상업지역 건폐율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비싼 땅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이 낮겠죠. 왜?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이니까.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비율, 위로 올리는 비율,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용적률이 200%면 자, 용적률이 나오면은 연면적이라는 법률 용어가 따라 붙고요. 건폐율이 나오면은 건축면적이라는 게 따라오는데 좋아요. 첫날이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토지가 한 게 있습니다. 토지가 500평이라고 쓰면은 뭐렇게 있는데 일단 평을 써줍시다. 500평 그래도 모르니까 신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을 여기서는 평면 건폐율을 50% 주면은 땅을 얼만큼 쓸 수 있다고요? 예, 반을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건축 면적. 되죠? 이게 뭐?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건축 면적하고 연결이 돼요. 건폐율은. 그 다음에 용적률을 몇 프로 줬어요? 200% 줬나요? 200% 주면은 어떻게 한다? 위로 올립니다. 얼만큼 올릴까요? 얼만큼? 2배. 뭐의 2배? 알죠? 500의 2배. 헷갈리면 안 돼요. 500의 2배가 올라가요. 500의 2배. 나중 되면 이제 계산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500의 2배니까 얼마? 요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500의 2배니까 5이 1000이죠. 올려볼까요? (250)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갔을 때 그러면 건축 면적이 250이고 연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 호텔을 지으면 된다. 물론 얘는 바뀝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예요. 굉장히 커요. 건폐율은 90%로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정상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이거 할 때 요거 주면요 거의 대부분 여기다가 곱합니다. 여기다 곱하면 안 돼요. 무조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 분모는 항상 뭐예요? 대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쪽에 호텔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폐율 90% 받고 용적률을 뭐 1000% 받아가지고 지었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높이 제한 없으면 그냥 자기 필요한 만큼 쭉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인명피해가. 호텔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건축물에게도 전부 다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법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 나는 거 막으려면은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
용도 지구인 방화지구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여기를 다 뭘로? 방화지구로 지정하면은 얘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되고 여기도 불연재료.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내화구조. 재료는 불연재료. 쓰게 그러면 화재가 발생해도 번지거나 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집어 넣으면 돼요. 건물을 호텔을 너무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 지나다녀요. 건물 자꾸 높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 이외에 건물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고도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필요하면은 넣으면 돼요.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하고 친구예요. 지역이 없으면 지구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지구는 아무 데도 없어요. 무조건 지역의 기능이 보완이 필요할 때만 들어. 환불 할 수 있겠어요? 뭐 합니다. 이 판단을 누구 하는데,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근데 물어봐야 돼요. 재산상의 침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민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뭐라 그러세요? 아직까지 공청회라고 하죠. 공람. 왜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물을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공람하면 돼요. 공람.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가 바뀌고 구조 재료가 바뀌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의 구조나 건축물 재료를 바꾸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도 지역 가지고는 못 한단 말입니다. 못 하는데 하고 싶어요, 여기에. 하고 싶은데 법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구라는 게 있다는 말은 필요하면은 붙이면 돼요. 필요 없으면은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복잡한 도시일수록 지구가 많고요. 촌으로 갈수록 지구가 없죠. 건축물 규제를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빡세게 물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제가 기본계획 나오면은 다 된다 그랬잖아요. 다 되는데 기본계획 내용에 요거 5개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6개 들어가면. 6개는 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틀려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안 되죠. 이거 외울 때 요것만 외워두면 문장 어떤 핵심 단어가 나왔다라 가지고 답이 금방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해를 시키는 거고, 첫 번째, 시장이 기본 구상에 의해서 부산광역시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토지 이름을 먼저 정했습니다. 토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용도지역이라고 했죠. 토지 이름이 정해지니까 건축물 규제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돼서 주민들은 당의 토지 위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 보니까 야, 여기 불이 나면 큰일 나겠다, 높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추가로 뭐를 지구라는 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용도지역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땅과 건물이 딱 정해져요.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 그린벨트 있죠. 왜 만들어 놨어요, 그린벨트를? 옛날에 박정희 정권에서 그린벨트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69년도, 70년대에. 왜 만들었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두 가지. 도시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나만한 땅이 없겠다라고 해서 도심지 한복판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 산을 띠를 싹 둘렀어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두 번째 목적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보안상 필요했을 때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가능하면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아시죠? 국제공항 가기 전에 영종도 있죠? 영종, 청라 있죠? 있죠? 송도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영종도 국제공항 만들면서 중간에 있는 땅들, 이 땅들을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묶었어요.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말자라고 묶었어요. 일정 기간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딱 묶었습니다. 딱 묶고 나면은 그 안에는 개발을 못해요. 뭐 하려고 묶었을까요? 나중에 영종, 청라, 송도 만들려고 묶은 거예요. 그거를 시가화를 조정하기 위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놔두면은 시가화 되죠. 땅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 땅 개발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말 못합니다. 근데 묶어버리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시가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못 쓰게 한다. 비슷하죠. 뭐예요? 개발을 못하죠. 개발을 못해요. 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예요? 어류, 수산자원의 보호, 유치,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로 다도해라든지 저쪽에 있죠. 바닷가 쪽에 주로 지정합니다. 여기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도심지 안에 나저막한 산, 식생이 양호한 산, 아파트 쫙 둘러쳐져 있고 중간에 공원한 게 있죠. 전부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개발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 네 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곳. 1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쓰게 만드는 곳. 2번은 못 쓰게 만드는 곳. 적정하게 조화가 돼야 되죠. 쓸 수 있는 땅도 있고 쓰지 못하게 하는 땅도 있더라. 쓰지 못하게 하는 땅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촛불이 이제 이렇게 들리시면 그래서 몇 개? 4개. 용도지역은 몇 개? 21개. 용도지구는 9개. 쓸 수 있는 땅은 많이 주고 못 쓰게 하는 땅은 작게 주는 거예요. 4개를 딱 줬습니다.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마 언젠가는 손을 댈 것 같은데 국토계획법에서 얘들을 시장인 부산시장이 주민에게 물어보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부산시장이니까 부산시장이 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거 봐야 돼요. 용도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한다? 결정한다, 수립한다가 딱 나와줘야 됩니다. 쓸 수 있는 땅 나왔고 쓸 수 없는 땅 나왔다. 그러면은 형평성이 이루어졌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일로 못 나가요. 일로 못 나갑니다. 이런 땅들 이제 뭐 투자하실 때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에 도로가 한 개 샥 나죠, 그죠? 터널로 가면 안 되고요. 위로 가야 됩니다. 터널로 가면 개발 안 돼요. 위로 싹 가면은 양옆으로 전부 다 풀립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로가 지나가면 양옆은 이유가 있으니까 길을 내는 거거든요. 그 대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수성구에 가면은 뭐 담티대로 있어요. 담티대로. 그 땅 이제 다 풉니다. 양쪽으로. 똑같은 부산도 똑같을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정권이 개발 제한 구역 손을 잘 안 대요. 이 정권은 이 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뭐죠? 아파트가 자꾸 뭘 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은 투자를 하시면 아직은 안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법을 배울 때는 무조건 쓸 수 없는 땅이라고 머리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쓸 수 없는 땅이라고 가지고 있고 개발 제한 구역 하나만 국장이 한다라고 나중에 인식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한다? 예, 부산광역시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땅 2가지, 3가지죠. 지역이 나왔고 지구가 나왔고 구역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멧돼지만 살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죠. 지정되면은 그 사람 땅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사람 있죠? 쫓아냅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다 보면은 구역 지정하면서 행정관청에서는 도로도 깔아주고 전기도 막 넣어줘요. 이제 더 이상 개발 안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도시지역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가 뭐예요? 도로죠. 도로 들어가면은 건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람 들어가면 뭐 들어가대요? 상하수도, 학교, 유원지, 공원, 화장장은 좀 그렇고 아무튼 뭐 필요한 것도 쭉 넣어줘야 되면 사람이 살아가야 공간이니까. 부산에 화장장 있어요? 화장장 말고 화장장 있어요? 있죠. 부산에 항만 있어요. 공항 있어요. 철도 있어요. 살기 좋은 동네죠. 그 부산에 살기 좋은 동네예요. 육해공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도시가 대구는 뭐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부산은 육해공 다 있잖아요. 이 시설들을 방금 얘기했는 시설들을 뭐라 그러느냐?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반시설을 시장이 부산시에다가 넣고 싶어요. 왜?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잘 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물어보고 넣으면 됩니까? 연락하는 게 화장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무슨 절차를 거실까요? 공남.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네요. 공남. 기반시설 종류는 58개, 53개쯤 될 겁니다.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원래 시험에 나왔죠. 그죠? 기반시설 53개를 설치, 정비,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주민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만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행위제한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자,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 갈게요. 이거 세 개를 누가 했느냐? 부산시장이 했습니다. 사용한 계획 이름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세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나면 뭐가 따라오느냐? 뭐가 따라오느냐? 개발, 정비, 보존할 수 있는 행위가 따라와요.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저거 할 수 있죠. 용도지구 지정되면 이런 게 따라와요. 용도구역 4개가 지정되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 법에 맞게끔 따라가 달라. 그래서 이 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되면은 확정된 내 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요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 사람 땅 어떻게 돼요? 땅 어떻게 돼요?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죠. 이게 뭐예요? 사용,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도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최초의 대한민국 도시예요.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도시가 1번, 2번, 3번 가지고 만들어진 게 됩니다. 이 이외에 정관 신도시라고 하죠. 정관 신도시. 신도시, 신단지, 신시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1번, 2번, 3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부산광역시가 어떻게 돼요? 도시 형태가 바뀌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어디 할까요? 정확한 위치와 내용과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어디 넣어놨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 서민이나 또는 뭐 구소동에 그 옛날에 구소 아파트 롯데로 바뀌었죠, 그죠? 그 아파트 재건축했죠. 재건축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해요. 반드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시 형태가 다 바뀌어요. 첫 번째, 건물이 늘어나죠. 세대수가, 인구가, 유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 기획했던 사람이 딴 데로 옮겨져야 돼요. 주변에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영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민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4개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간 거예요. 앞으로도 요거 4개 가지고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이외에 나오는 것들은 다른 법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했단 말이에요. 부산시장이.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 4번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국토계획법, 우리 지금 배우는 국회법 가지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국회법은 일반 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관련 법규로 전부 다 내용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까 말까를 확정만 부산시장이 시켜주고, 확정되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법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요. 정비 사업도 할까 말까 확정시켜주고 나면, 확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가보면 누가 해요? 가보면 누가 할까요? 곤란하죠,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규모가 클까요? 정비 사업이 규모가 클까요? 생각 좀 하고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틀렸다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규모가 클까요? 정비 사업이 규모가 클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척도가 정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인 면적이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면적보다는 노후 불량한 환경 가지고 하니까 얘가 훨씬 사업이 커요. 사업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겠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리하는 기관이 상위일까요? 정비사업 기관이 상위일까요? 이걸 배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 특광, 특차시, 특자도, 시장 군수를 알아야 여기 가면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으면은 그때 여러분 합니다. 턱은 안 빠지고 하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가요. 지금 배우는 건 다 누가 합니까?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한다까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 주민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공람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 2, 3, 4번이라고요. 1, 2, 3, 4번 이렇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1월 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은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은 공부 포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새로운 도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도시가 오래되니까 고쳐도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자산은 부동산에서 유한하다라고 여러분 배울 거예요. 유한하다. 토지는 자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계가 됐단 말이에요. 간척 사업은 토지 자원이 늘어난단 말 쓰지 않습니다. 일단 토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아주 이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니까 새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대로 뜯어고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있는 이 틀에서 건물의 형태만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새 건물로만 바뀝니다. 그런데 이 땅은 기능이 굉장히 높아요. 어디 있으니까?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쪽 땅에 사람들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건물 좀 더 크게 짓게 해주고 대신에 전기, 수도, 가스, 도로 같은 것들 좀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이해가죠?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큰맘 먹고 도시개발 사업 하게 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그러면 이 도시는 농림지역이고 관리지역에 걸쳐 있네요. 이런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 안에 이 땅을 도시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비가역성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증가라는 말은 도시의 기능을 기존 도시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다고 용도지역을 바꾸면 형평성에 위배돼요. 여기만 바꿔주면. 용도지역은 안 바꿔요. 대신에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가 그래서 부산시의 일부라는 말은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쉽게 가면은 옛날 법 가지고 가면은 상세한 계획과 도시의 설계가 합쳐지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개념상에 2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냥 제가 한 번씩 여쭤봅니다. 나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 서류를 토지연계 확인은 떼면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 동네는 굉장히 기능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은 부산시 전역에 수립될 수 있는지를 물어요. 부산시 전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부산시 전부 내려앉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에? 일부에. 그 일부 중에 대표적인 게 개발사업지 또는 규제가 강했던 용도지역이 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완화될 때 토지기능이 증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하는 땅. 요때 요 지역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못하죠. 항상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부산광역 시민,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고 지정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럼 행위자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위제한이 다 따라옵니다. 그 행위제한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왜 지정해요? 이제 쉽게 갑시다. 왜 지정하냐 그러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죠. 3년 동안 안 하면 없어져요. 그럼 3년 동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돼요. 왜? 토지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라서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6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조건 뭐가 따라와요? 행위 제한이 따라옵니다. 물어볼까요?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만 하면 돼요. 뭐 틀렸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로 지정된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이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행위가 뭔지 알죠? 개발 행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행위 제한을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고, 행위 제한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되는 순간 법의 행위 제한이 싹 다 따라와요. 얘가 행정기관하고 국민들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행정기관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되고, 부산 시민들은 야,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했지? 그래도 따라가 줘야 돼요. 무조건. 왜? 공람이라는 과정과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버리면 이게 확정이 되면은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행위 제한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그럼 시험 문제 용도 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문장이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도 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는 사람이 거의 한 7, 80%, 틀렸다는 사람이 한 20, 30% 정도 됩니다. 틀린 문장이 돼요. 왜 틀린지 궁금하죠? 나오시면 됩니다. 계속 나오면. 오늘 배운 거는 딱 결과는 이거예요. 기본계획 구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대구 포항이 아니죠. 이 부산광역시를 잘 만들려면 무조건 구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 다 똑같아요. 구상할 때는 그 구상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 돼요. 단 확정시킬 때는 주민에게 미리 물어봐야 돼요. 그게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 그걸 만들어주고 나면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만들 때 필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법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뭐 처음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법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 가지고 가는 거죠. 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이구나.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한다 하더라. 뭘로 하느냐? 물가 몇 개 주더라. 물가 몇 개 보니까 빨주, 노초, 파, 남 주더라. 이거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만들려고 확정되니까 뭐가 따라오더라. 행시장이 전부 다 따라오더라. 행시장에 따라와야 뭐가 돼요? 도시를 만들죠. 이거 확정됐는데 우리 보고 니 알아서 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하나 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 제한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까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지정되고 나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법 보고 따라가요. 법 보고. 법하고 행정계획은 달라요.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내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파트 못 짓습니다. 다 못 지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는 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파트 못 짓는 거는?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이게 대통령 어디에 나온다? 시행령에 나온다.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정되면 결정되면 뭐가 따라온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 좀 써야 됩니다. 비도 오고 축축한데 뭐 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요거 6개만 좀 봐주면 돼요. 뭐 어떤 용용 기도지 막 외우던데 그래 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조건 천천히 문장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더 이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수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 12월 30일 되면 효력이 상실해요. 지정되는 것들은 그대로 가고 신규 지정이 더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설명만 잠시 할게요. 간만항 알죠? 압니까? 예, 간만항 없어요? 있죠? 혹시 포항에 가면은 포항이 무슨 항만이지? 까먹었다. 이름 뭐지? 이따 치고
KTX 역사나 또는 오래된 항만들, 철도 역사 부지에 아파트라든지 호텔 같은 거 원래 지어요, 못 지어요? 항만에, 오래된 항만에 아파트라든지 호텔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커요? 아깝죠? 근데 물류가 없어지고 KTX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땅들이 놉니다. 이거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항만청, 철도기관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그 당시에 자 그러면은 뭘 할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입지 규제를 풀어주자. 용도지역은 바꾸지 말고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빠찡고 뭐 호텔 뭐 넣을 수 있는 거 넣게 해주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예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내년에 이제 폐지라기보다는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합니다.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하고 정말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국민들하고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항만, 공항, 철도 역사 뭐 그런 것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설정 중심 지역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6개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내용이라고 보고 2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는데 한 개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얘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죠?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다. 어려우니까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농가주택이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또 안 돼요. 농가주택이 되거든요. 자, 지을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기본적으로. 받으면 그 다음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 지을 때 어디 가야 돼요? 건축법 갑니다. 이게 법이 전부 다 이제 얽혀 있어요. 용도 지역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고 건물 짓는 거는 건축법 가서 허가받든지 신고하든지라는 규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아파트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세대 이하면은 허가받으면 되고요. 30세대 미만이면 허가고 30세대 이상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국회법에서 안 다루죠. 무슨 법 가야 돼요? 주택법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얽혀 있거든요. 용도 지역이 안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 알 겁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투기과열지구 있습니까? 해운대? 또 조정입니까? 원래 시험 문제 투기과열지구고 조정대상지역 나오는데 답이 뭐냐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거든요. 그게 시도지사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그래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거의 대부분 학생 다 맞았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은 국토계획법에서 못 다룬단 말이에요. 왜?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주택법으로 갑니다. 건축 설비 있죠? 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 건축물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요? 건축법. 기반시설에 도로 밑에 설치할 때는 국계법. 대상되는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계법의 내용을 먼저 체득을 해야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내용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공법은 행정계획과 사용이라는 2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시험은 시험이지만 나중에 매수, 매도 이래 만났을 때 설명하거나 내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국계법 활동하는 제가 시장 자리 내놓으세요 할 때까지는 계속 부산광역 시장으로 이 내용을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접근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내용 자체를 많이 나가지는 못합니다만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강의를 참 잘하는 편입니다. 공부 강의 참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면 한 8달, 10달 정도 들으면은 60점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고 가주셔야 돼요. 전국에 공법 선생님이 얼마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드릴게요. 너무 집 종이 쪼가리 가져오지 마세요. 너무 집에 가서 종이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보고 계시지 마세요.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학원에 있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안 되면 누구한테 원망할래요? 프린트물 원망할래요? 저한테 해야죠. 저는 그 프린트물 준 적이 없어요. 프린트물은 1월 달부터 아마 나갈 겁니다. 한 주 마칠 때마다 OX 문제에서 계속 풀어가면서 조금씩 진도를 나갈 테니까 제가 짜놓은 스케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따라와만 주면 되는데 자꾸 입대지 말란 얘기죠. 입대면 안 됩니다. 입대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앉아 계시고 1, 2월 달은 저한테 질문을 전혀 못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한 5월 달쯤 되면 질문은 어떤 거든 좋아요. 단 어떤 선생은 이래 하던데요. 왜 선생님이 이래? 그런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는 지고 저는 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스케줄이 두 달 잘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양의 역량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전달할 테니까 그냥 쭉 앉아서 수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달라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집에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6개. 뭔지 모릅니다. 보면서 이거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면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오시면 되니까 첫날인데 수업이 들어오는 반응이라든지 수업 듣는 자세라 그럽니까? 모습들이 너무 훌륭해서 아마 부산에 내년 10월 달까지 수업이 아주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계속 이 상태로 요것만 유지를 좀 사람 더 데리고 오고 요것만 좀 유지해 주시면 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